전자상거래 일반 교과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실무 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을 함량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경영금융교과군의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NCS 실무 과목인 전자상거래 실무 교과를 배우기 전에 선수학습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단원 1. 전자상거래의 개요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자상거래의 의 단원에서 전자상거래의 유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거래 주체와 거래 상품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거래 주체와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거래 상품, 그리고 구축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래 주체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상거래의 거래 주체는요, 소비자, 기업, 정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기업을 한번 볼게요. 기업은 B로 쓸 수 있습니다. B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그렇죠. 비즈니스입니다. 정부는 G로 씁니다. G는 government이죠. 그리고 C는 개인을 의미하는데요. consumer, 소비자입니다.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주체 상호 간의 거래의 특성과 거래 방향에 따라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인 B2B,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인 B2C, 기업과 정부 간의 전자상거래인 B2G, 정부와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 G2C, 소비자들 간의 전자상거래인 C2C,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인 P2P로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거래 주체들 간의 거래 관계를 이제 활동지로 펴시고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약자도 한번 적어보시고 개념도 요약해 보세요. 먼저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인 B2B를 살펴볼게요.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약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죠. 불특정 다수 기업들이 공개된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하는 마케팅 활동의 형태입니다. 이런 유형으로는요, 모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의 거래가 있을 수 있고요. 기업 내부의 거래도 해당이 됩니다. 기업과 구매기업 간의 거래 및 발주, 수주, 유통과 운송, 금융기관과의 자금 결제, 판매 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 처리를 인터넷상에서 행하는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지요. 두 번째,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인 B2C를 살펴보겠습니다. B2C는 비즈니스 투 컨슈머의 약자입니다. 기업들이 개인 고객에게 인터넷 쇼핑몰이나 콘텐츠몰을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B2C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전자제품, 의류 등과 같은 물리적인 상품도 있고요. 이 외에 인터넷 원격 강의, 뱅킹, 홈티켓, 게임, 음악, 동영상, 전자책, 이북 등 디지털 상품도 그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기업과 정부 간의 전자상거래인 B2G는요, Government to Business입니다. 기업이 정부 간의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이죠. 정부 산하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인터넷 가상 상점에서 공개 입찰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공시해 놓고요. 이런 기업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투명하고 편리하게 조달하는 형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요, 나라장터나 학교장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한답니다. 정부와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인 G2C는 Government to Consumer의 약자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해서 각종 전자민원 등을 열람하고 발급하고 제공하는 것이죠.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인 C2C를 살펴보면요. C2C는 무엇의 약자죠? Consumer to Consumer의 약자입니다.
인터넷이 소비자들 간의 거래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래 유형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에 소비의 주체인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의 주체도 됩니다. C2C에서는요, 누구나 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원 등록을 하면 자신이 매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경매를 통해서 사고 팔 수 있어요. 옥션이 대표적이죠. 마지막 6번째 거래 주체에 따른 유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인 P2P입니다. P2P는 peer-to-peer이라는 뜻입니다. peer이라는 뜻은요, 개인, 동료 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과 개인이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정보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1대1 맞춤 거래 형태입니다. 이는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와는 상반된 개념으로 자료를 중앙 서버에 등록해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컴퓨터에서 바로 교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책에는 다른 카쉐어링 서비스 업체를 통한 개인과 개인 간의 그 요청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요새는 당근마켓이 1대1 맞춤 거래 형태인 P2P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의 유형 2번째는요. 거래 상품에 따른 유형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크게 물리적인 상품과 디지털 상품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물리적인 상품은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식료품, 의류, 공산품, 농산물 등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래해서 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디지털 상품은요. 또 2가지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상품과 디지털 서비스 상품입니다. 콘텐츠에서는요, mp3 파일, 동영상, 이북 등이 해당되고요. 디지털 서비스 상품으로는 금융, 상품 가입, 계좌이체, 주식, 펀드, 승차권, 관람권 등의 거래가 해당이 됩니다. 물리적인 상품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물리적인 상품 거래란 우리가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상품의 거래입니다. 인터넷에서 현재 가장 많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이죠. 상품의 모양과 형태, 크기 등의 특성에 따라서 운송 방법이나 배송 시간, 포장 방법 등을 달리해야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물류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는 식료품, 의류, 공산품, 농산품 등 생활용품에서부터 산업용품, 보석 같은 희소상품까지 거의 대부분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바로 물리적인 상품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디지털 상품 거래에서 디지털 콘텐츠 거래는요,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상품이 아닌 디지털 형태로 제작, 유통, 판매되는 상품 거래를 말합니다. 이런 디지털 콘텐츠는요, 복제를 해도 상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고요, 반복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비용을 추가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정보의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을 이용해서 거래되기 때문에 대금 결제와 동시에 상품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대신 불법 복제, 다운로드,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요, 실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디지털 형태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치와 수익을 발생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승차권이나 관람권 예배, 호텔 공연, 예약, 금융 거래를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요. 온라인 거래 신청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3번째 전자상거래 유형은요, 구축 방법에 따른 유형입니다. 여기서는요, 자체 구축형과 EC 호스팅 서비스형 구축이 있습니다. 자체 구축형은 말 그대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전자상거래 수행에 필요한 기획 단계부터 모든 것을 다 자체 구축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이죠. EC 호스팅 서비스형은 자체 구축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메이크샵, 카페24, 고도몰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웹서버, 메일서버 등등의 제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서비스 형태입니다.
우리가 다음부터 배울 거는요. 이 EC 호스팅 서비스 형태에 해당되는 메이크샵에서 어떻게 쇼핑몰이 구축되고 운영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전자상거래 실무라는 교과서가 3학년 올라가면 배울 거예요. 그 실무 교과서에서도 EC 호스팅 서비스 형태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나오니까요. 한번 맛보기로 우리 한번 볼까요? EC 호스팅 서비스 형태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장점은 초기 구축 비용이 아주 적어요. 서버 공간만 임대함으로 직접 구축하는 효과도 있고요. 안정적인 최신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걸 이용하니까 아주 쉽고요. 주문 처리, 결제 처리도 대행해 줍니다. 게시판, 경매, 페이지 제작도 되어 있는 것을 끌었으면 되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효과적인 상품 전시, 고객 관리도 되게 용이하고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월마다 이용 요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대여를 하니까. 그리고 차별화된 쇼핑몰 구축이 어려워요. 되어 있는 플랫폼을 많이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객 판매 정보의 공유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은 새로운 사이트 구축 시 데이터베이스 이전 처리 문제도 조금 곤란합니다. 이론이 끝났습니다. 이 이론과 관계된 전자상거래 운용사 필기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자상거래 유형은 몇 번일까요? 힌트는 기업과 기업 사이입니다. 맞습니다. 3번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비자가 직접 상품의 가격 및 부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은요? 소비자가 이 상품은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부대 조건을 해주면 어떤가요? 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것. 맞아요. C2B입니다. Consumer to Business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시간 실습 내용으로는요. 조금 전에 배웠던 구축 방법에 따른 유형인 EC 호스팅 서비스 형태를 제공해주는 메이크샵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들만의 쇼핑몰을 하나 구축을 해볼 겁니다. 전자상거래 운용사의 실기 기출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사이트 구축하기라는 내용입니다. 예상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정보들을 아래와 같이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장 주소, 팩스 번호로 입력하면 쇼핑몰에 반영이 됩니다. 예상 문제 두 번째는요. 쇼핑몰 디자인을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모던 심플이라는 스킨으로 교체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상 문제는 쇼핑몰 왼쪽 화면에서 고객센터 평일에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은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하겠다라는 것을 입력하고 은행 계좌도 아래와 같이 입력해서 설정을 해볼 겁니다. 예상 문제 네 번째는 다음 조건에 따라 쇼핑몰의 이름과 검색 키워드를 적용을 해볼 겁니다. 쇼핑몰의 이름은요. M스타일이라는 이름을 적용해 볼 거고요. 메타태그 검색 키워드가 있어요. 메타태그는 여성 의류, 유니크 의류, 원피스, 트윈룩이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쇼핑몰이 뜰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상 문제 다섯 번째는 조건에 따라 기본 타이틀과 파비콘이라는 걸 등록할 건데요. 기본 타이틀은 웹을 띄우면 그 웹 맨 위에 있는 탭에 나타나는 글자입니다. M스타일 유니크 패션 M스타일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하고요. 그 앞에 조그만한 아이콘을 파비콘이라고 합니다. 파비콘 아이콘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예상 문제 1번입니다.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여 쇼핑몰에 노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장 주소, 팩스 번호는요. 내 쇼핑몰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쇼핑몰의 아래쪽에 제공이 됩니다. 메뉴는 쇼핑몰 구축, 메뉴에 쇼핑몰 기본 정보 설정에
고객 응대 관련 정보 메뉴에 들어갑니다.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전화번호는 02-012-3456번으로 입력하시고요. 이메일 주소 입력입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1로 168. 자, 그 다음 팩스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02-012-7890. 다 입력했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입력되었습니다 라는 팝업이 뜨죠. 쇼핑몰에 가서 새로 한번 고쳐볼게요. 고쳐보면 대표 전화번호 이렇게 크게 뜨고요. 그 다음에 컴퍼니 인포 밑에 여러가지 이메일, 사업장 주소, 팩스 번호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상 문제, 쇼핑몰 디자인을 조건에 맞게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 디자인 스킨을 모던 심플 스타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스킨 선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던 심플 스타일이 여기에 있네요. 모던 심플 스타일을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나중에 편집하기 체크하겠습니다. 완료 누르겠습니다. 신규 스킨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쇼핑몰 적용하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적용이 완료됐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제공되는 스킨은 기본 스킨이 이런 스킨이었는데요. 새로 한번 고쳐볼게요. 이렇게 바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상 문제를 한번 볼게요. 쇼핑몰 왼쪽 화면에 고객센터 및 은행 계좌를 설정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객센터 입력하는 내용, 은행 계좌 입력하는 내용, 쇼핑몰 구축이라는 메뉴에 쇼핑몰 운영 기능 설정에 고객센터 및 은행 계좌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주어진 조건대로 입력을 다 완성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설정하기 누르겠습니다. 자, 설정이 되었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새로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되어 있는 디폴트 값이 되어 있는데요. 새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일, 점심,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국민, 농협, 예금주 M스타일로 조건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네 번째, 아래 조건에 따라 쇼핑몰의 이름과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여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 이름은 쇼핑몰 구축에 쇼핑몰 기본 정보 설정에 보면 쇼핑몰 명이나 검색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M스타일로 입력하고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요,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는 개별 디자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개별 디자인에 디자인 편집하기라는 메뉴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디자인 환경 설정의 아래쪽에 메타 태그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메타 태그를 조건에 있는 대로 똑같이 오타 없이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예상 문제 다섯 번째, 다음 조건에 따라 타이틀과 파비콘을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웹페이지 기본 타이틀 어디서 등록하냐면 개별 디자인에 디자인 관련 기초 설정에 타이틀 관리에 들어가면 기본 타이틀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파비콘이라고 해서 저 위에 탭에 나타나는 작은 아이콘을 파비콘이라고 합니다. 이 파비콘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상품을 요거거든요. 파비콘 열기 해서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몰에 가서 새로 한번 고쳐볼게요. 새로 고침. 그러면 저 위쪽 탭에 보면 기본 상단 입력되고요. 파비콘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 호스팅 서비스형으로 제공되는 메이크샵에서 플랫폼을 사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쇼핑몰을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단원 전자상거래 개요에서 전자상거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